전세 수요가 좀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활기가 돌아요. 거기서 또 매수 수요가 나오면은 매수 수요 안에 있는 그 전세를 사신 분들 밖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 같이 움직이게 되면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보다는 저는 내년을 더 좋게 보고요. 김준영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럼 네. 2023년 하반기 집값 전망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뭐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방도 그러면 다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서울 지방이 약간 좀 다르게 좀 시차를 두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거의 분위기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역전세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요들이 가격이 이제 조금 올랐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반전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이너스로 갈 거냐 그것도 네.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합에서 약간 상승한 정도로 시장 움직이다가 네. 이 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탄력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는 올해는 좀 힘들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내년 되면은 우리가 그 2+2 그 이제 네. 갱신권이 이제 도래한 해가 24년이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움직이는 수요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분들하고 새롭게 들어온 수요가 있어요. 전세 수요가. 네. 그분들과 같이 움직이게 되게 되면은 전세 수요가 좀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활기가 돌아요. 네. 거기서 또 매수 수요가 나오면은 매수 수요 안에 있는 그 전세를 사신 분들 밖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 같이 움직이게 되면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보다는 저는 내년을 더 좋게 보고요.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큰 차이는 없을 거라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시장이 반등 뒤로 뭐 하라 이러진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방도 비슷하게. 그럼 지금 뭐 약간의 뭐 어쨌든 상승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조금씩은 유지가 되면서 네. 가지만 뭐 큰 폭의 상승이라든지 네. 반대로 하락으로 꺾인다든지 네. 뭐 이러지는 않고 네, 그냥 잔잔히 가는 네 그런 느낌? 네 그런. 그렇게 갈 것이다. 네. 그러면 그게 매매는 좀 그렇다면 네. 지금 아까 역전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전세는 지금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전세는 역전세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도 물건 있지만은 네. 전국적으로 현상이거든요. 2021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전세가 그러면은 전세를 놓고 있는 분들이 전세를 마이너스로 나온 상태에서 매가를 떨어뜨릴 것인가?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벌써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내가 역전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인식하고 있으면은 위기는 낮아져요. 그렇죠. 미리 대응을 대응을 하니까. 그래서 보증금 우리가 반환 대출도 나왔고 그러니까 위기를 대응할 거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미리 이제 우리가 내가 안 되는 분들은 매물로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떨어진 전세를 인정하고요. 내가는 그냥 유지시킵니다. 그런 전략으로 할 겁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한다. 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돈을 구해가지고 뭐 메꿔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전세 맞추고 어떻게든 2년을 좀 버텨보겠다.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매가는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하긴 또 그게 맞는 게 이제 역전세가 상반기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어쨌든 매매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막 계속 이제 갔던 거 보면은 네. 하반기 때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어떤 뭐 실수요자들의 뭐 움직임에서도 좀 보이고 있나요? 실수요자 지금 전세 수요가 없다는 게 지금 최고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역전세 문제보다는 네. 전세 수요 자체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네. 역전세 1억 나는 건 그냥 내가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막으면 되는데 네. 수요 없다면은 전체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 그게 다 받아야 가장 큰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이제 이 4, 4분기가 네. 우리 계절상 4, 4분기가 전세 수가 가장 많이 움직일 네.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전체 우리가 시장에서 반등이 일어난 시기 있잖아요. 하락 때 반등이 일어난 4, 4분기가 제일 많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추석 때. 예. 제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사상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인 수요에서 떨어진 전세라 수요를 받아내게 되면은 네. 위기는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가가 떨어지기는 좀 힘들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큰 위기 없이 저는 지나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제 시장에 너무 공포를 많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럴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위기를 다 막고 있을 분 없잖아요. 다 그렇죠. 대응하고 있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지금 집주인들은 뭐 지금 전세가 떨어진 거를 또 알고 있는 분들은 맞아요. 이거 예.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또 돈을 막 구하러 다니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때문에 네. 그런 것들까지 뭐 감안하면은 생각보다 좀 잔잔하게 또 흘러갈 수도 있을 네.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역별로도 다 똑같을까요? 이게 지금은 예전은 다 한 방향으로 가니까 네. 한 번에 설명하면 끝났는데 이제는 서울과 또 막 또 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지방도도 막 다를 수도 있고. 근데 네. 이제 서울 쪽에가 이제 서울 네. 경기도 이쪽에 이제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락폭도 컸고요. 네. 그리고 또 반등폭도 컸잖아요. 네.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무래도 위기는 약간 클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수요도 많잖아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비슷비슷하다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급이 많은데가 문제예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저기 역전세 문제가 공급가 겹쳐 있어요. 그렇죠. 공급이 많으면 사실 네. 전세가 답이 없지 않습니까? 네,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공급이 많은 쪽에 지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인천도 공급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천이라든지 대구 쪽 그리고 뭐그 외 지역들은 거의 제가 볼 때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지역 빼고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안전한 수준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구와 인천 같은 그런 공급이 대규모로 또 신축이 또 공급이 되는 지역들은 네. 역전세가 아니고 그냥 전세 대란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간 뭐 그냥 빈집이 많아지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자체로도 전세가 하락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지역에 뭐 투자든 아니면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해서라도- 지금 시장에 보게 되면은 그 전세가 벌써 다 떨어져 있거든요. 네. 전세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시세를 보다 보니까 네. 얼마나 급한 분인지 시세가 5억인데 전세 1억이 나왔더라고요. 그 원래 이 시세가 50%였어요. 2억 5천이었어요. 이분은 얼마나 급한 분이죠. 네. 근데 시세가 제가 볼 때는 50%가 맞거든요. 근데 그 시세가 벌써 형성이 돼 있다고요. 네네. 근데 새로운 공급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50% 맞추지. 정말 급한 분들 아니라면은 그 이상 이하로 떨어지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급하니까. 네, 정말 급하니까 1억, 그분들. 네, 이렇게 뭐 당장 1억이 없으니까 이제 네. 우선 맞춰놔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예전에 2008년도에가 대구가 그랬었어요. 3억 아파트가 전세가 8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가끔씩 뭐 이렇게 나오긴 네. 나오지만 금리가 그게 나오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이 또 네,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싼 게 또 계속 네. 유지되진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은 사실 어떤 뭐 투자 수요가 막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갭이 너무 크니까. 근데 실수요자분들이 접근하면 제일 좋죠. 근데 지금 투자 환경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일단 갭이 너무 크고 네. 그리고 이제 중과세 있잖아요. 주택 네. 중과세 아직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시장의 반등이 음. 빠르게 움직이기는 힘들다. 아, 그런 지역. 그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의해서 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런 상황에서 그 실수요자들이라면은 뭐 어떤 거를 좀 보고 들어가면 제일 좋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공급량만 적은되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래도 뭔가 다른 지표를 좀 더 보고 들어가면 좋은 건지 전세가 오른 걸 보면 제일 좋죠. 전세가가 좀 오르는 네. 거. 근데 그거 오른 거 보면 좀 늦죠. 근데 공급량을 공부하게 되면 전세가 언제 오른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량을 조금 공부하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힘드니까 일단은 뭐 그 전세가 오른 시점에 네. 같이 따라 들어가시면 제일 좋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고 서울은 전세 가율이죠. 네. 공급의 누적 현상이 전세 가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전세 가격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은 시장이 거의 이제 안전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고 서울은 전세 가율이 더 이상 이제 계속 떨어져 가지고 전세 가율이 투자자가 들어갈 수 없는 환경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네. 네. 아, 그럼 반대로 요즘에 그 반포나 막 이런 데들은 전세가율이 엄청 낮거든요. 네. 뭐 반대로 뭐 매매가가 엄청 높다고도 네. 뭐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곳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 투자로 접근하기는 또 애매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렵죠. 아, 지금은요. 그런 데들은 좀 전세가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매매가가 뭐 내려가든지 그렇죠. 어느 정도 전세가율이 이제 조정이 될 필요는 있다. 네. 제가 서울 거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전세 가율이에요. 네. 근데 이제 2000 여기 2000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은 요 이제 밑에 분홍색보다 위에 있죠. 네네. 그 매매가 상승률이 높고요. 네. 2000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죠. 네. 여기까지. 예. 근데 2009년부터는 바뀌죠. 네. 이쪽부터는 바뀌네요. 예, 2009년부터 해서 전세가 높죠. 네. 근데 전세가 높기 때문에 붙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2016년부터 또 바뀌죠. 네. 또 바뀝니다. 예. 근데 네. 2016년, 17년, 18년도 수도권 공급량이 되게 많은 때예요. 음. 그래서 이때부터 전세가가 벌어지기 시작한대요. 네네. 벌어진 다음에 투자 수요가 빠진 시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공급량이 많아졌다는 거는 전세가 쌓인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네. 전세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는. 네. 그래서 환경이 2010년, 17년, 18년 되면서 바뀌었어요. 이때부터는 하락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우리 하락기에는 상승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반대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어떤 시점에 이제 환경이잖아요. 네. 그 어떤 변곡점 시점 따고 보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환경은 상승 환경이고 네. 하락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여전히 나올 건데 네. 환경은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네. 어찌 보면 지금은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과정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규모가 큰 도시다 보니까 네. 이 상승과 하락을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네. 이게 공급의 어떤 누적 현상으로 주거 부족도 만들고요. 네. 수익률이란 두 개의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음. 그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익률도 우리가 투자자가 들어갈 수 없는 수익률을 조건 만들어야 되고 네. 공급도 충분히 돼서 주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야 돼요. 이 두 개가 해결되면 하락을 합니다. 네. 두 개의 조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방은 안 그래요. 네. 지방은 그냥 전세만 오르면 그냥 가죠. 하나의 조건이에요. 네. 지방은 뭐 네, 지방은 네, 저도 지방 투자를 좀 해봤지만 네. 전세가 오르면 네, 같이 따로 그냥 막 오릅니다. 갑니다. 네, 같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뭐랄까 이 집값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정책이 다 지금 막 약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뭐 그동안 규제가 워낙 많았기도 했고 뭐 규제를 뭐 하나씩 뭐 풀어버리면은 갑자기 청약 시장이 뭐 이렇게 막 달궈진다든지 뭐 네. 이런 식으로 막 바뀌는 게 막 많다 보니까 뭐 네. 대출도 막 규제 완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정책이 되게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어떤 이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이제 부동산 뭐 한 20, 30년 네. 긴 흐름을 놓고 보니까 네. 사실은 정책에 의해서 어떤 변곡점을 만든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잠시 우리가 잠시 시장에 이제 한 6개월, 1년 정도는 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얘를 하락을 돌리고 상승을 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근데 대세의 흐름을 못 바꾼다. 대세 흐름을 못 바꿨어요. 근데 네. 이제 정부 정책이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이제 규제를 풀어서 수사를 열릴 수는 있고요. 네. 줄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변곡점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공급에 의해서 지금까지 있는 공급에 의해서 변곡점이 바뀐 거 대부분이고 네. 최근에 이제 금리에 의해서 바뀐 건 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전에 우리가 금리가 워낙 천천히 내렸고 최근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책이 물론 도움을 좀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대세 흐름을 바꿀 것인가? 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 바꾼 거는 금리에 의해서 변곡점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책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럼 앞에 우리 정부에서 계속 우리가 규제 정책했는데 바뀌었나요? 결국은 금리가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이제 규제를 푼다고 해서 바뀐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상승 환경을 만들면 그때 바뀌죠. 그건 대신에 정부의 정책이 도우면 된다. 조금은 뭐 둔다. 네. 수요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네. 시장이 좀 빨리 가거나 늦게 가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이 변곡점을 하는 거는 저는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뭐 조금 뭐 당기고 뭐 늦추고 뭐 이런 건 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은 공급 사이드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을 정부가 뭐 조금 뭐 부양을 한다 정도이지 상황에 뭐 이렇게 대세적으로는 상승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그냥 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판단은 네. 이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네. 다시 규제한다 하더라도 네. 그 상승을 못 막는다 보고 있는 거죠. 아 그거는. 네. 아니 그래도 또 다시 또 예전 지난 정권처럼 또 막 그래도 좀 못 증세 막는다, 중과하고 막 못 또. 막는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예, 예. 하긴 또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또 다시 또 그렇게 굳어지면 또 네. 못하는 거니까. 네.